2025년부터 은행 거래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디지털 화폐 도입과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같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런 변화는 많은 분들의 금융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연구소 윤 소장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은행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급여를 계좌로 받고 생활비를 입출금하며 은행을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늘 익숙하게 사용하던 은행 거래가 앞으로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변화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등 국내 주요 7개 은행에서 시행될 예정이어서 많은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해요. 2025년부터 변경될 금융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내년부터 적용될 중요한 금융제도를 살펴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변경되는 금융제도 첫 번째 소식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안전하기 때문이잖아요. 집에 돈을 보관하는 것보다는 은행에 맡기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생각, 다들 동의하시죠? 현재도 은행에서는 예금자 보호 제도를 통해 예금자의 돈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이 중단될 경우 예금자의 자산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지금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금융기관별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원리금 포함해 보호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 한도가 2025년 1월부터는 1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보호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 금융상품이고요. 다만 펀드나 주식 같은 투자 상품은 여전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해요. 또 중요한 건 이 한도가 금융기관별로 따로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 은행에 돈을 분산 예치한다면 각각의 은행에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 은행에 1억 원 넘게 예치하고 있다면 다른 은행으로 분산 예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마지막으로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 한도와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점도 꼭 참고하세요.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은 분산 관리하시고 투자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변경되는 금융제도 두 번째는 현금이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가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돈을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찾거나 체크카드 같은 계좌와 연동된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거래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계좌에 돈을 넣고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디지털 화폐로 대체된다는 건데요. 지난 11월 5일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 CBDC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제조하고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손에 잡히는 현금 대신 동일한 가치를 지닌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지폐나 동전은 물리적 화폐라면 CBDC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디지털 화폐인 거죠. 쉽게 설명하자면 앞으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현금이나 카드 대신 디지털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바우처나 지원금이 있잖아요. 이런 지원을 앞으로는 카드나 종이 상품권 형태로 주는 게 아니라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모바일 전자지갑을 통해 해당 금액을 발행하면 복잡한 정산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미 국내에서도 이 시스템을 준비 중인데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은행 등 7개의 은행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은행들은 예금 토큰 발행 업무를 맡게 되고 이 예금 토큰도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전자지갑을 개설한 뒤 원하는 금액만큼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물건을 구매할 때 전자지갑에서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예금 토큰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죠. 현금을 주고받거나 계좌로 이체할 필요 없이 디지털 화폐만으로 간편하게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많이 쓰는 사회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폐를 찍어내는 비용도 줄이고 화폐 유통과 관리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분실할 위험도 없고 전자지갑에서 세금이나 공과금을 바로 결제할 수도 있으니 편리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 도입에 우려도 있어요. 현금처럼 실물이 없다 보니 모든 거래가 기록으로 남게 되잖아요. 정부가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을 감시할 수도 있고 개인의 소비 습관이나 이동 경로 같은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TM기나 은행 지점이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인데 현금을 주로 쓰는 어르신들에겐 이런 변화가 큰 불편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가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바꿀 수도 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뒤에야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연구소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정보연구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